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간의 성생활 리비도. 이제 나는 여러분께 아동의 성적 활동 중 가장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리비도란 말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리비도란 기아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기아가 영양 본능에 대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 리비도는 성적 본능을 나타내는 힘을 말합니다. 유아의 첫번 성적 흥분은 생활상 중요한 다른 기능들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아의 주요 관심은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유아가 배불리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잘 때 가장 만족한 표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후에 성적 쾌감이 극도에 다다르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가 실제로 영양 섭취를 원치도 않으면서 영양 섭취를 하는데 필요한 동작을 반복하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배가 고파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동작을 함으로써 유아는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다시 잠들게 된다는 점에서 젖을 빠는 동작 그 자체가 유아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아는 젖을 빨지 않으면 곧 잠이 안 듭니다. 부다페스트의 늙은 소아과 의사인 린더너 박사는 이러한 과정의 성적 경향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유모나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이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젖을 빠는 일에 대해서 유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동작의 목적이 쾌감을 얻으려는 데 있음을 의심치 않으며, 이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의 나쁜 버릇의 하나로 생각하고 어린이가 이를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가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억지로 이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쾌감을 얻는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쾌감이 영양 섭취를 하는 동안 비로소 경험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아는 재빨리 이 조건과 분리된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쾌감 만족은 입과 입술 부분에 관련되어 얻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성감대라 부르며 젖을 빠는 데서 얻어지는 쾌감을 성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유아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젖을 빠는 동작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이 말이 그로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에 의해서 그는 생아의 두 가지 커다란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 동작은 모든 성생활의 출발점이 되고 후에 성적 만족에서 얻기 어려운 원형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공상이 자주 이 원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젖을 빨려는 욕망 속에는 성욕의 최초의 대상인 어머니의 젖에 대한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대상이 후일 모든 대상을 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졌으며 전이와 대리작용을 통하여서 얼마나 깊은 영향을 정신생활의 가장 원격한 영역에까지도 나타내는지는 적절히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아는 곧 이 최초의 대상을 버리고 그 대신 자신의 신체 부분, 즉 엄지손가락이나 혀를 뺨으로써 쾌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외계의 협력과 무관계하게 쾌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감대들은 똑같은 쾌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린더너가 말한 바와 같이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서 성기가 특히 흥분하기 쉬운 영역을 발견해서 빨기로부터 자유의 길을 찾아낼 때 이것은 유아에게 있어 중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빠른 동작의 본질을 이처럼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유아적 성욕의 두 가지 결정적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성욕은 커다란 생리적 욕구의 만족과 관련되어 나타나며 자기애적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발견합니다. 영양 섭취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배설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유아가 대소변을 볼 때 쾌감을 경험하며 곧 이에 따르는 성감대 점막청의 흥분이 최대한의 가능한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동작들을 조정하기에 힘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리한 직관의 소유자인 루 안드레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계는 우선
아동이 쾌감을 얻으려는 욕망에 대해 적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해물이 되어 아동으로 하여금 후에 경험케 될 외적, 내적 갈등을 어렴풋이 암시해 줍니다. 아동은 배설물을 그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쾌감의 원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배설 기능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추잡스러운 것이며 감추어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는 비로소 자신의 쾌감 가치를 다른 사람의 가치와 교환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에 대한 유아 자신의 태도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린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불쾌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자기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배설물을 그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시로서 최초의 선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육의 힘으로 그들이 이런 경향에서 멀어진 후에라도 어린이는 계속해서 배설을 그의 선물이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그가 소변 보는 모양을 특별히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전부터 내 얘기를 가로막고서 그같이 괴상한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배설작용을 유아가 성적 만족의 원천으로 이용하다니 대변이 그렇게 가치있는 물질이며 학문이 성계의 일종이라니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지만 정신분석과 이들 결론을 왜 소아과 의사들과 교육자들이 강력히 배척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께 성적 도착과 어린이 성생활의 사실들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려 했다는 것을 잊으셨나 봅니다. 왜 여러분들은 동성이나 이성의 성인들에 있어서 학문이 실제로 선교 때 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배설에 따르는 쾌감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이 쾌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사실도 알아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들로부터 직접 배설 행위가 흥미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는 것에 얼마나 쾌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미리 이런 일에 대해 꾸짖으신다면 어린이들은 그런 말을 통 안 하려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점에 관해서는 분석이나 혹은 아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나온 증거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이를 지나쳐버리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우를 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성적 활동과 성적 도착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몹시 공격한다 해도 나는 전혀 나쁘게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어린이가 성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도착적인 것임에 틀림없겠죠. 왜냐하면 어린이에게는 몇몇 경우는 별 문제로 하고라도 성욕을 생식 기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도착장의 공통된 특성은 생식 목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활동이 생식 목적을 떠나서 이와 관계없이 성적 쾌감의 획득만을 추구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성적 활동을 도착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생활의 발달에 있어서 그 차이와 전환점은 생식의 목적에 종속되는 점에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생긴 모든 일들과 전환을 거부하고 쾌감 획득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일들은 불명예스럽고 경멸할 만한 도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어린이의 성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두 신체 기관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신체 기관을 조사해 봄으로써 보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생활은 전혀 일련의 부분 본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하여 일부는 자신의 신체에서 또 다른 부분은 이미 외부의 대상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 신체기관 중에서 성기가 제일 먼저 신속하게 나타나며 사람들 중에는 타인의 성기나 다른 대상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성기의 쾌감을 유하기에 있는 자의습관으로부터 사춘기에 일어나는 자의행위에 의해서 얻으며 이를 사춘기 이후에까지도 계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의 문제가 쉽게 규명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각도의 고찰을 요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